안녕하세요. 주식별수입니다. 주님들과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좀 잘 풀린다 싶으면은 항상 예상치 못한 암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미국 증시가 간밤에 급락을 했고, 급락의 이유는 바로 이 미중 무역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무역 전쟁으로 인한 원익홀딩스의 방향성, 내가 이 주식을 좀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은 좀 내가 이제 비중을 축소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 또한 이제 월요일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되니까는 대응 전략은 또 우리가 어떻게 좀 구축을 해야 될지,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뭐 영향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제한적이다, 이렇게 먼저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바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히토류 통제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히토류 통제. 그러니까 이 히토류 통제가 결국 트럼프를 좀 굉장히 갑자기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급발진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게 이제 중국 측도 수출 통제를 검토한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이 이거 수출 통제하면 우리도 자 100% 관세 이거 때리겠다라고 검토에 또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본격적인 맞짱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 부분이 지금 이제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느냐? 요거를 우리가 먼저 좀 방향성이죠. 이걸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장기화되기가 쉽지가 않다. 여러분들, 언발의 오줌 누기다. 여러분들,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약점이 명확해요. 뭐냐면 반도체입니다. 근데 지금 얘네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HBM, 특히나 HBM을 지금 몇 자리 양산을 하고 있어요. HBM 2짜리를 양산하고 있어요. 2짜리를. 이거 뭐 어디에도 못 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HBM3로 넘어간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3로 넘어가려면 더 좋은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반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삼성전자가 중국의 시안,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랜드 플래시 디램 생산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HBM은 장비만 필요할 뿐만 아니라 디램도 필요해요, 결론적으로. 근데 지금 여기 있어가지고 이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등,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다가 반도체 장비나 디램의 대규모 공급을 하려면은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중국은 더욱더 이제 어떻게 된다? 고립이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에서 고립이 된다는 것은 AI에서 고립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쪽에서도 고립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뭐 뭡니까 액추에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싸게 잘 뽑아봤자 AI죠. 분해가 이제 뭐 지능이 낮으면은 휴머노이드는 고철에 불과하거든요. 그거인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이거는 서로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로 인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자 장기화가 되진 않을 것이다. 근데 또 웃긴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장이 어제 미국장 마감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제 경주에서 열리는 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안 만난다 했잖아요. 만날 일 없다. 근데 공교롭게도 미국 장이 마감을 하고 나니까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회담 취소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또 오리발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트럼프는 회담을 해야 된다는 반증이겠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영향은 나올 수는 있지만은 이게 실질적인 제한적인 영향으로 이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증시라는 게 상승과 이제 조정을 반복을 하니까는 조정의 명분을 또 트럼프가 이제 리딩을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볼 게 이거죠. 무역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원익홀딩스의 방향은 지금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일단 휘토류 통제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터랑 센서 수급이 불안해지겠죠. 그렇죠. 왜? 로봇의 서브 모터는 네오디뮴 자석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디스프로슘, 사마듐 이런 히토류를 통제를 하면은 고온 자석에 대한 제조 차질까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국도 이제 마이너스고 중국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냥 A부터 Z에 대한 모든 산업에 있어서 중국을 이제 100% 1000%다 이제 척결을 시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빈자리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비집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이제 미국 내 공급망이 재편이 돼서 점유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재편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로봇 쪽을 봤을 때 이제 모건 스탠리 보고서인데요. 이 모건 스탠리 보고서랑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우리가 좀 종합해 보면은 원익홀딩스의 방향성이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연휴 때도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뭐냐면은 지금 휴머노이드가 한 대당 0.9kg의 히토류 금속이 필요한데요. 이는 전기차와 맞먹는 규모이고요. 관절용 회전 및 선형 액추에이터 28개, 핸드
액추에이터 12개를 포함한다. 지금 알레그로 핸드가 몇 개 액추에이터가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16개 액추에이터 정도가 들어가죠. 16개 정도. 그러니까 많은 양은 아니에요. 네, 많은 양은 아닌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결국에는 요거죠. 휘토류에 대한 공급망이 불안해지면은 기존 중국산 로봇손에 대한 대체가 필요해진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께 연휴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입니다. 이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휴머노이드에 있어가지고 지도를 그려준 건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서 보면은 여기 덱스처러스 핸드라고 있죠, 여러분들. 덱스처러스 핸드. 이 손에서 이 손을 만드는 기업들, 이 기업들을 골드만삭스가 정말 이것보다 더 많은데 그 중에서도 더 괜찮은 기업들을 걸러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등재를 시킨 건데, 자, 여기에 등재를 시킨 기업들의 대다수의 국가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엔비디아가 피지컬 AI를 만들기 위해서 어디를 많이 방문을 했습니까? 중국을 많이 방문했어요. 근데 만에 하나 미중 무역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피지컬 AI에 들어가는 로봇 핸드, 결국에는 기존에는 중국이 다 잡고 있었지만은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 거 쓰면 안 된다라는 반증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선택지는 좁아지고 더 좁아져서 결국에는 원익홀딩스 쪽으로 계속해서 집결이 된다는 거예요. 집중 자체가. 그러니까 기존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는 덱스처러스 핸드가 필요한데 이 핸드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비중국산인 원익홀딩스의 알레그로 핸드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눈도장을 찍게 되겠죠.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 있어가지고. 그래서 알레그로 핸드는 이미 미국향 ROS 패키지 및 제품화 진행 경험이 많고, 그리고 MIT 공대라든지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에서 알아서 그냥 알레그로 핸드 써준단 말이에요. 알아서.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로봇 핸드, 덱스처러스 핸드에 있어서 이 알레그로 핸드는 교과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다. 자,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다 중국 기업이야. 그리고 맥슨 하나만 스위스 기업이야. 근데 얘네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수술용 로봇. 이제 뭐 큐로셀이라든지 이제 고영처럼 요런 수술용 정밀 핸드에 특화된 기업이란 말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 휴머노이드랑 약간은 좀 거리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리는 있는 게. 근데 얘네 빼고는 뭐예요?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곳은 다 중국이고, 심지어 이제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덱스처러스 핸드 기업들도 대다수가 뭐다, 여러분들? 이 중국, 차이나 기업이에요. 이거는 이 덱스처러스 핸드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 다리부터 액추에이터까지 다 중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다 지우개처럼 지워지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그 빈자리에 덱스처러스 핸드에 원익홀딩스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원익홀딩스와 원익 IPS의 지분을 취득하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 공급망에 있어서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원익홀딩스와의 시너지, 조우를 더욱더 이제 휴머노이드 쪽에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관계를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방향성을 우리가 미리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셔야 된다. 단기적인 영향은 뭐 당연히 나오겠죠, 여러분들. 어쩔 수 없죠. 주가도 당연히 요때 상승 나와주고 조정 나와주고 이랬으니까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대응을 어떻게 좀 해야 되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월요일 날에 시초가가 갭 뜨면은 이제 밀릴 수도 있겠죠. 밀리면 어떻게 된다? 반등이 나올 거고, 만약에 그냥 갭 뜬 상태로 밀어주면은 어떻게 된다? 좀 더 밀어주고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은 갭 상승 띄워주고 밀어준 다음에 반등을 줄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저는 이제 분봉에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결국 중요한 게 추세가 뭐예요? 21선입니다. 종목마다 달라요. 근데 지금 원익홀딩스는 21선을 추종하는 이러한 주도 세력들의 의도가 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뭐 연휴 때도 말씀을 드렸죠. 연휴 때 이제 그 환율이 막 이제 막 급등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율 대응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얘가 이제 이때 당시에는 21선 무시하고 요렇게 지금 시원하게 빼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상승이 나와주면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21선 상승. 자, 21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21선 상승. 그렇죠. 자, 그러면은 상승 나오고 또 나와서 어떻게 됐다? 자, 21선 봐야죠. 자, 21선 이렇게 올라오는데, 자, 여기에서 한번 21선 상승, 여기서 한번 다시, 자, 21선 약간 이탈시켜주고 어떻게 했다? 약간 이탈시켜주고 다시 상승.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21선으로 보면은 편하다는 거죠. 21선을 기준으로.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얘가 월요일 날 이제 상승으로 또는 보합으로 마감해주면은 21선 이렇게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21선이 대략 한 14,000원 미만이니까는 그럼 내가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판단은 주주분들이 하셔야 돼.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1선이 이렇게 올라올 거란 말이야. 21선이 이렇게 쭉 올라와 가격을 유지시켜주고 있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 21선이 16,000원이 될 수가 있고 17,000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1선이 올라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정 나오면 요때 매수해서 반등을 우리가 또 노려볼 수 있는 이러한 전략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얘는 일단 월요일 날 21선이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21선의 가격대가 이제 높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이러한 대응 전략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 전략방 어제도 정말 많은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이 입장해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을 좀 해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주도주들은 실질적으로 타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타점 여러분들 이 타점이라는 게 이제 이 타점에서 우리가 비중을 늘리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8월 20일 날입니다. 전략방에서 8월 20일 날 두산의 노빌리티 이때 무슨 이슈가 나왔냐면은 웨스팅하우스의 로열티로 주가가 17% 밀렸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요때였어요, 여러분들. 8월 20일이 이제 그 다음 날이었고, 요 날이었고, 요때 이렇게 밀렸는데, 자, 이때 17% 밀리면은 뭡니까? 이거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렇죠. 얘가 이제 그 전에도 어떻습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하락 자체가 굉장히 이제 주가가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제가 대응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8월 20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저 혼자만 결정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5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종목에 대한 대응이죠. 그리고 타점 이러한 부분을 산출을 할 때는 저희 5인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교한 값을 다 도출을 해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맞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5,000원이야 53,600원 52,0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 1, 2, 3 요 정도까지만 체결이 되고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V자 반응 나오죠. 그리고 지금까지 또 보유하신 주주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나는 좀 타점을 요구한다. 난 이평선이 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평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뭐 서점에 파는 주식책에서 이제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대목이고 그 이평선이 신빙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주주분들은 이렇게 전략방에서 저희 5인이 타점을 기준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두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언제죠? 7월 8일 날, 7월 8일 날 제가 좀 이 전략방에서 이제 신호가 나간 종목이었어요. 우리 기술도 원전이었잖아. 원전. 우리 기술이 7월 8일에 이 주가를 좀 보시면은 7월 8일이 요때였습니다. 요때 음봉으로 이렇게 밀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21선이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이거 뚫으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냥 머리가 백지가 돼버려. 그러니까 주식이 중요한 게 이평선이 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경험에 훈련이 된 타점 산출하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7월 8일부터 전략방에서 이렇게 밀리고 있을 때 우리 기술 어떻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냐? 이렇게 대응하셔라.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다 매수 체결이 됐어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V자 상승이 나왔는데 평균 단가를 이제 3,500원 정도로 맞췄습니다. 평균 단가. 지금 수익 중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왜냐면은 이 주식이라는 게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 줄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서. 근데 분명한 것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반등을 노리고 비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1천만 원으로 10% 수익을 내는 거랑 한 3억 원으로 3%만 수익을 내는 거랑 뭐가 더 큽니까? 당연히 후자가 더 커요. 3억 원으로 3%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큽니다. 결국 주식은 비중을 안전하게 쭉 쌓으면서 HBM처럼 비중을 쭉 쌓으면서 그와 동시에 반등 적중률까지 노려주면은 이게 주식의 완성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전략방에서는 다 죄다 기관 출신이야. 국민연금부터 해가지고 증권가, 은행, 증권가도 PB 쪽에 있었던 양반입니다. 이 양반이. 물론 뭐 저랑 대학 동기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반도 정보통도 빨라. 그래서 지금 이 5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략방의 방향성은 비중이다. 근데 이 비중이 적중률과 조합이 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적중률과 조합이 되면 그러면 주식 끝낸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그러니까 이게 다 이미 검증을 다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상승 나오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보시면은 왜 금요일 날에 들어갔겠습니까? 돌파 매매로.
보시면은 어제잖아요, 어제. 금요일 날에 왜 돌파 매매로 요거 들어가겠어요? 올라가는 매매도 다 여기에서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적중률입니다. 이건 기본이 돼야 돼요. 적중률. 자, 물론 손실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이 전략방에서도.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손실은 피할 수는 없어. 다만 자, 이 손실이라는 잡초. 이 잡초를 키우는 게 아니라 새끼 때부터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계좌에서. 내 계좌에 있는 잡초들을 더 무성하게 자라기 전에 이 잡초를 미리 뽑아주면 뭡니까? 다른 종목들까지 피해를 끼치진 않으니까는 피해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봐요. 손실은 보지만은 다만 적게 보자라는 거야. 적게 보자라는 것은 잡초를 미리 뽑아주자라는 거예요. 다만 적중률은 그대로 높으니까는 비중을 실어가지고 먹을 수 있을 때는 크게 먹고 끌고 갈 때는 또 크게 끌고 가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략방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원익홀딩스 주주분들도 월요일 날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월요일 날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 이제 5인끼리 이제 회의를 하고 나서 원익홀딩스의 중요한 타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 타점 선점하시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대응 안내를 같이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수익도 보셔야 되니까는 요렇게 급등주 돌파 매매 두산처럼 급등주 돌파 매매 뭐 G2G 바이오죠. 한미반도체나 G2G 바이오처럼 요러한 눌림 매매 G2G 바이오도 아랫골이 먹었습니다. 금요일날에 이런 식으로 아랫골이 먹었죠. 아예 마이너스 8%인데 종가를 마이너스 2% 마감했으니까는 5% 먹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눌림이면 눌림, 돌파면 돌파, 원익에 대한 대응이면 대응 모두 다 밥상 차려놨기 때문에 무료예요, 여러분들. 무료니까는 편하게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모두 다 이거 여러분 입에 넣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다 챙겨가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수학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영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지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h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자,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리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관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는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받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교를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